네, 마지막 큐브의 키워드는 어디서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요. 또 군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담은 드라마를 언급하면서 군대는 달라지고 있다, 바뀌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새로운 가혹행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군대에서 구타와 폭언, 집단 따돌림을 겪던 해군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이 내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로 지목된 정일병이 해군에 입대한 게 지난해 11월인데요. 그리고 훈련을 받은 후에 올해 2월 강감찬함에 배속이 됐습니다. 약 한 달여 뒤 함장에게 폭행, 폭언 피해를 신고했고요. 이후에 자해 시도를 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4월이 돼서야 하선 조치가 됐고 민간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에 퇴원해서 휴가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18일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에 함장한테 선임병들이 나를 괴롭힌다, 폭행한다, 폭언한다 이 사실을 신고했는데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최진봉 교수님?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정말 큰 문제예요. 저는요, 그렇게 성범죄 문제나 폭력 문제 일어나지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함장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게 저는 정말 큰 실수다. 네. 강감찬함의 함장이 제대로 만약에 분리 조치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 저기까지 안 갈 수 있어요. 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빨리 육상에 내려주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고 분리를 안 시켰어요. 또 하나 분리 안 시킨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냐면 화해를 시키겠다고 가해자 피해자를 같이 불러요. 한 방에. 그래놓고 선임들한테 화해하라고 그래요. 아니 선임들이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더 가해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피해자 가해자는 즉시 분리시키고 처벌을 해야죠. 아니 가해자 피해자를 불러놓고 한 방에 불러놓고 서로 화해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는 이 함장의 태도가 결국 이 병사가 스스로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한 이 함장의 잘못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더 불거졌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본인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병사가 사실은 부모님 간호하려고 가족 간호 때문에 잠깐 휴가를 나갔다 왔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보인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들어온 뒤에 즉 복귀한 이후에 가족 간호하고 복귀한 이후부터 따돌림이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폭행이 일어나고 함장한테 보고했으면 함장이 바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 병사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 결국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군으로 복무하면 6개월간 배를 타야 하고 중도에 내리려면은 많은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져서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지금 군인권센터가 주장하기로는 해군을 향해서 즉시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고 강감찬한 함장과 부장을 소환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군사경찰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사 방식이 적합할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군 내부 이런 수사기관이나 이런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관련 법이 이 군 내부에서 있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항상 외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이게 군 형법 같은 게 별도로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렇게 폐쇄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덮이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내가 아니라 다른 군인들이 실제 군 내에서 폭행당하거나 폭언당하면 신고를 하게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이루어진다면서요? 그게 이게 법이 있습니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있고 여기 43조에 보면 이 군인이 주변에 구타나 폭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나 인권센터 아니면 수사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벌칙 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법에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무자를 이제 지정을 하고 의무자가 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 신고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 처벌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한 거예요라고 오히려 권리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 신고를 해야 될 의무자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그 인용한 그 최근에 인기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에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바뀌면 그게 군대냐?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사건 큐브에서 계속해서 다뤄왔던 사건들과 군내 사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바뀔 게 여전히 많은 군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큐브 3가지 사건을 함께 다뤄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